네, 리뷰 테스트 4회 1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계산 과정이 좀 수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태의 풀이를 사용하는 게 우리 기출문제에도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전자기 파트에서 특히 이제 그 전자기 유도 그쪽 기출문제 한 문제가 이런 스타일의 전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V0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1m/s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해라. T0를 구해라. 요게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찰은 없는데 크기가 KV인 공기의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상황을 보니까 R자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핵심이 T를 구하라고 했는데 R자임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혹시 등가속도 직선으로 건드리려는 생각을 했을까봐 지금 보면은 분명히 이제 느려질 거기 때문에 운동하는 동안에 속도가 오른쪽이면 저항력은 왼쪽으로 받으니까 R자임이 왼쪽이어서 느려집니다. 그러면 R자임이 작아지니까 따라서 가속도도 작아지고요. 등가속도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운동방정식을 표현을 할 건데 해설은 제가 V0가 오른쪽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항력은 왼쪽으로 받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호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근데 그냥 뭐 양적인 것만 할 거면 절대값만 보는 식으로 해서 결론을 얻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R자임에 해당하는 게 KV죠. 방향 살려서 KV 질량. 자, 근데 가속도의 의미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보니까 여기 dv가 있는데 이쪽에 v가 보이죠. 자, v를 넘겨버릴게요. m은 왼쪽으로. 그럼 m분의 k dt도 넘겨올게요. v분의 1 dv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현재 보니까 t에 대해서도 구간이 나와 있어요. 0에서 t0까지. 그리고 v에 대해서도 구간이 나와 있어요. v0에서 1m/s까지. 그죠? 그리고 좌변은 보면은 m분의 k가 m은 어차피 안 변하니까 상수지요. 그죠? k가 왜 상수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에서 속력 V에 비례하는 KV라고 했어요. 그럼 K가 변하면 V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K는 상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다음 전개를 뭐로 할 거냐면 적분을 할 거예요. T에 대한 적분 좌변, V에 대한 적분 우변. 자, 그럼 따라서 구간은 0에서 T0까지 마이너스 M분의 K, 그러니까 사실상 1을 적분하는 거죠. 1, 숫자 1 dt. 자, 그럼 우변 구간은 V0에서 1 V분의 1을 적분할 겁니다. 좌변은 따라서 마이너스 M분의 K T0 0에서 T0까지. 우변은 V분의 1 X분의 1 형태니까 ln이죠. ln V V0에서 1까지 요렇게 되죠.
그 좌변 같은 경우에는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n분의 k t 제로가 되죠. 앞에서 제가 계산을 해버렸나 보네요. 요거는 t라고 써야 되겠죠. 1을 적분을 한 거니까. 자,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 신경 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ln1 마이너스 lnv0가 되는데 ln1은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lnv0가 되죠. 따라서 t0는 k분의 m ln v0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그 난이도 이제 중간 난이도라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렸다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잘 정리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의 이제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 V0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나무도막이든 추던, 그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을 했다. 의미는 R자임은 0이다. 근데 실 끊기 전까진 도르래 실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니까 도르래 나왔다. 그러면 습관 자체를 도르래 기준으로 한 방에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건에 대한 해석만 하려고 나무도막은 경사 위로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사 아래쪽으로 운동마찰력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사 아래쪽으로 중력 성분 EMG 사인 세타, 장력은 잠깐 무시할 거고요. 그 다음 추 같은 경우에는 MG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 자체가 실이 끊어지기 전까지가 뭐였냐면 F 플러스 운동마찰력 플러스 EMG 사인이 MG랑 크기가 같다라는 상황을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문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기억번. 실을 끄는 후 점 Q에 정지할 때까지 그때 의심의 여지 없이 P에서 Q까지 이렇게 미끄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마찰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따라서 정지하기 전까지는 마찰력 방향은 경사 아래쪽이었어요. 경사 위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Q에 정지해 버린대요. 그리고 뭐 마찰이 좀 강했는지 그 이후에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설령 뭐 이 이후에 경사 아래, 어차피 이제 느려지다가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치니까 경사 아래로 또 미끄러지는 운동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순간 어떻게 되죠? 이 순간 의심의 여지 없이 일로 움직이는 거 지금 없습니다. 그죠? 속력 0이니까 중력 때문에 경사 아래로 미끄러지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정지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때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한 거고,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아래로 운동을 또 미끄러지는 걸 시작을 했으면 다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걸 거고요. 그죠? 자,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Q에 도착해서 정지한 순간에 미끄러지려는 방향은 당연히 경사 아래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경사 윗방향이 돼야 돼.
그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실을 끄는 직후의 나무도막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끊기 전에 한번 여기다 다시 쓰면 운동방정식 한 방에 표현해 봤더니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럼 실을 끄는 후에 나무도막이 필요한, 추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나무도막의 운동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알짜임이 뭐죠? 요건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을 끄는 직후의 알짜임이 그냥 얘지요. 이해되실까요? 어머, 죄송합니다. 여기가 3mg죠. 총질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이게 누구의 질량? 나무도막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 막 뭐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기가 공통으로 딱 있죠. 이게 얼마다? 3mg다.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3g가 돼야 될 겁니다. 아이고,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옆에서 자꾸 괴롭혀가지고 이게 아니었죠. 뭐 한 거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mg죠. 그냥 mg. 앞에서는 평형을 정리한 거였으니까, 그죠? 도르래 기준으로 요렇게 보내려는 힘 F 플러스 EMG 사인과 요렇게 보내려는 힘 mg가 같다. 잘 써놓고 이상한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싹 바뀌죠. 얘가 mg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해되시죠? 제가 잠깐 우왕좌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급번. 나무도막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물론 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운동 마찰력도 안 바뀌고 EMG 사인이라는 것도 안 바뀌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맞아요.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정리로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 막 신경 써서 그걸 외워서 간다 이런 느낌보단 이걸 쓱 보니까 G는 가속도에 대한 부분일 거고, 그죠? V0는 초기 속력인 거고, 그죠? 저는 가속도의 정의를 질문을 했어요. 현재 정지할 때까지는 가속도가 2분의 1g로 일정해요. 그리고 정지할 때까지 속도 변화는 V0만큼 일어난 거죠. V0에서 빵이 됐으니까. 따라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G분의 2V0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꼭 사용해야 되는 게 뭐 그림처럼 만들었다. 각각 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용철 저울 1에서 측정된 힘의 크기가 3분의 1mg이다. 자, 이것도 역시 테마적으로는
운동 방정식에 대한 내용일 건데요. 자,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도르래 나왔네 한 방에, 도르래 나왔네 뭐 이거 다 합해서 한 방에. 이게 기본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도르래가 출현했다. 그러면 한 세트로 하는 거를 먼저 합시다. 그리고 필요하고 뭐 조건을 활용해야 되면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건드려 봅시다. 자,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B의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B의 중력이 운동을 일으키는 R자임 총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리고 이제 저울 1에 걸리는 힘의 크기가 3분의 1mg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저울 중간에 찡겨 있는 거 융통성 있게 그냥 실이 쭉 하나였는데 그 사이에 찡겨 놓은 거니까 얘는 실에 걸리는 장력을 측정하는 장치야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따라서 3분의 1mg를 활용하려면 B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A가 일단 질량도 미지수가 아닌데다가 R자임이 T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T고 여기도 T인데 B쪽보다는 A쪽을 한번 표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3분의 1mg가 T고 현재 요게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A의 가속도가 3분의 1g가 나오죠. A, B는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3분의 1g고요. 여기도. 그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변에 3분의 1g라는 거를 좌변으로 싹 넘겨버리게 되면은 3분의 2 mpg 요게 3분의 1 mg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따라서 B의 질량은 얼마다? 2분의 1m 0.5m이 된다. 여기까지가 쭉 해결이 되죠. 그걸 이제 기억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 그걸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가는 이미 가속도가 3분의 1g를 구해놨습니다. 그럼 나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죠. 그 나는 이제 제가 2분의 1m이 B의 질량이야 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역시 도르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mg죠. 이렇게 보내려는 힘이 2분의 1mg. 따라서 R자임은 한 세트로 했을 때 2분의 1mg, mg-2분의 1mg니까 총질량은 2분의 3m. 가속도. 따라서 나에서의 가속도는 얼마? 3분의 1g가 나오죠.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티귿. 저울 2에서 측정된 거는 그럼 얼마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저울 2는 사실상 요 장력이나 요 장력을 측정하고 있다. 실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 그 라인 중에 한 부분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냥 장력을 측정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죠. 그럼 A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표현해도 좋고 B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표현해도 좋고, 그럼 내가 만약에 A를 선택을 했다. 그럼 전체적인 R자 힘 방향이 도르래 기준을 했을 때 반시계 방향 쪽으로 나오니까 A는 R자 힘이 아래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mg 마이너스 장력. 그러면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죠. 따라서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mg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4번 문제인데 요거는 일단 힘 잘 표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작용 반작용 관계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힘에 대한 질문, 이거 뭐 전체적인 테마는 정지 상태를 A든 B든 아니면 뭐 한 방에 보던 간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자임 0이에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A에 관한 힘, B에 관한 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본이 뭐냐면 제일 기본, 목적어가 해당 물체인 힘을 표시를 해야죠. 요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A에 관해서 힘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싶다. 그 목적어가 A인 것만 표시를 해야 되고, B에 대해서 힘에 관한 걸 정리하고 싶다. 그 목적어가 B인 것만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다가 그냥 막 표시를 하게 되면 막 A에 표시하는 거 여러 개 나올 거고 B에 표시하는 게 여러 개 나올 거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제를 풀 때 해설에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그림을 표시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이 되려면 A하고 B가 같은 극이 마주보고 있어서 자석이 밀어버리면 B는 무조건 내려갈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A, B는 서로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은 당기는 방향이 돼야 돼요, 서로.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먼저 표시를 좀 해보고 B로 넘어갈게요. 자, A.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MG. 그죠? 자, 그 다음에 B가 A를 당겨줄 겁니다. 모르겠으니까 그냥 라지 F라고 쓸게요. 해설에는 제가 아마 스몰 F 뭐 자기력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을 거예요. 조금 덜 헷갈리는 의미에서. 그죠? 그 다음에 A가 책상을 누를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아슬아슬한 상태라 안 누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눌렸다면 책상이 A를 밀어버리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책상 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대해서 3배이다라는 특이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요걸 살려서 미지수를 좀 줄이는, 기호를 좀 줄여서 표현하는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느낌 살려서 3배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n이라고 저는 일단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표시해 볼게요. b를 표시를 딱 해버리게 되면 일단 b의 중력,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라고도 해도 되고, 얘는 역시 b를 당길 거니까 크기는 작반이니까 똑같이 F. A가 B를 당기는 것과 B가 A를 당기는 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그죠? 그리고 B가 책상을 눌렀으면, 근데 뭐 다 있다 그래도 안 누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눌렀다면 이게 있어야 되고, 그게 있다라고 문제에서 표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력 세기가 이렇게 조건이 약간 잘 맞아 떨어지면 B 같은 경우엔 책상을 누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만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A가 받는 것에 대해 3분의 1이다. 그래서 N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든 B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마 R자임은 0이 돼야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아랫방향 mg 플러스 n이 윗방향 3n과 크기가 같아야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mg 플러스 n이 그럼 윗방향 f랑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미지수에 해당하는 게 n과 f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있죠. 난 몇 mg로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다 구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죠. 그러면은 쓱 뭘 할까를 봤더니 f가 mg 플러스 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뭐 대입하죠 뭐. 그러면 2mg 플러스 n이 3n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n 자체의 크기는 mg가 나오고요. 그럼 따라서 f의 크기는 2mg가 나오죠. 자, 기억번.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둘 다 0입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니은번.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이다. 지금 제가 해설하면서 표시한 걸로는 자기력을 F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죠? 계산을 해봤더니 F는 2mg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 자,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은 좀 전에 A, 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시하지 않았어요. 왜? 목적어가 B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 안에서 구할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 관계를 떠올리면 되니까. 즉 B가 책상면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책상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걸 우리는 B 쪽에서 N이라고 표현을 했죠. N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계산해 봤는데 N이 mg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따라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골라 주셨어야 됩니다. 5번 마지막 문제인데 이건 물론 이제 운동량, 충격량 그쪽에 대한 문제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제일 연습을 시키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각도가 나오고 벡터야. 그러면 무조건 분해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앞에서도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벡터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분해하는 거다? 필요할 때.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량은 1kg이라고 했으니까 요 충격을 받기 전에 운동량은 20kg m/s일 거고 충격 다 받은 다음에 운동량은 5kg m/s가 되겠죠. 질량이 1kg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그림상에서 이제 원점에서 충격력을 쭉 가했더니 뭐 시간도 모르겠고 힘 크기도 잘 모르겠는데 요 충격을 다 받은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 5m/s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다른 힘은 전혀 없고 요 충격력이라는 표시만 있으니까 그죠? 얘가 곧 알짜 힘이 되고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일 때 이것도 자꾸 확인해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알짜 힘에 의한 충격량일 때. 자, 그러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옆에다 다시 그려드리면 이런 방향의 운동량이었어요. 20만큼. 근데 이런 방향의 X방향의 운동량으로 바뀌었어요. 5만큼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요렇게 여기다가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역시 60도죠. 이거 60도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나중 운동량
얘가 처음 운동량. 그래서 뭐 필요하면 분해를 해야 되겠는데 쓱 봤더니 변화량이라는 거는 항상 나중값 빼기 처음값인데, 그죠? 그럼 나중값은 플러스 x 방향으로 5고 처음값은 이런 방향으로 20이죠. 응? 그럼 이거 하라는 얘긴데? 나중 거 빼기 처음 건데 벡터니까, 아, 그러면 요 5랑 요쪽 방향에 20이랑 합성해라. 근데 여기가 120도죠. 그죠? 그럼 사이각 알고 있을 때 합성된 i의 크기 제곱이 두 벡터 크기 제곱 각각의 합 더하기 완전 처음에 벡터 했을 때 했던 거 2ab 코사인 사이각 이렇게 되죠. 해설의 식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요거부터 해버리면 5의 제곱 25 더하기 20의 제곱이니까 400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0 그리고 코사인 12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 거는 요거 425고 여기까지 딱 곱해버리면은 200이고 코사인 120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요것도 혹시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이제 인문과학까지 들었으면은 코사인 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게 거기 소개가 되어 있죠. 여기가 파이 내지는 180도 여기가 90도 코사인 60도는 알아요 우리가. 그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데 90도 기준으로 대칭이긴 하니까 120도라는 거는 180도에서는 60도만큼이 빠지는 거죠. 이걸 뭐 꼭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뭐 어차피 코사인 120도 같은 경우에 180 마이너스 120이기도 하기 때문에 180 마이너스 60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외울 거면 그냥 외워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막 그 90도 넘어가는 것까지 외우는 게 좀 힘들어 이러면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다 보면은 빨리 외워지거나 아니면 안 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렇게 오랜 시간 들이지 않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다가 말하는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여기 60도만큼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크기는 2분의 1이 돼요. 제 그림을 조금 이쁘지 않게 그렸는데 자 어쨌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은 하시고요. 그러면 아니면은 그 제 교재 기준으로 하면 수학 뭐 조금 끄적끄적 돼 있고 외워야 되는 거 삼각함수 공식 그쪽 있었죠. 거기 보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이기도 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뭐 2분의 파이는 90도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120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어쨌든 요건 조금 더 어렵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425 마이너스 2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겠죠. 그거에 루트 씌워준 거야. 루트 안의 값이 325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이제 답이 325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끄트머리 5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이거 5로 한번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5, 6에 30, 5, 25. 그죠? 65가 남죠. 5 곱하기 65인데 5가 또 남아있네? 그죠? 그러면 5로 또 한번 나눠주게 되면 5, 1로는 5, 35 이렇게 되죠. 여기가 5 제곱이네요. 그래서 5 루트 13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의 계산은 우리 시험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연습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이제 우왕좌왕하지 않고 약간 시간이 남들보다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에 계산이 되게끔 그게 이제 어떤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연습을 좀 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은 빠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확한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